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 뇌로 밝히는 인간 뇌 발생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인간 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인간 뇌를 모사하는 미니 뇌 또는 뇌 오가노이드라고 부르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뇌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뇌는 한 1.3에서 1.5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의 약 2.5% 내외 정도로 사실은 아주 작은 장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뉴런이 860억 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 기타 세포, 교세포라고 부르는 또는 혈관세포 등등이 860억 개가 있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세포들로 이루어진 장기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서 뉴런이 서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냅스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보 전달의 노드는 1000조 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회로와 같이 생각한다면 1000조 개 정도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회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전체의 20%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할 정도로 실질은 2.5%가 20%의 에너지를 소비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는 큰 그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장기가 되겠고, 그도 그럴 것이 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뭔가 감정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20%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장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장기이다 보니까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우리가 뇌에 대해서 뭘 아는지 써보려고 하니까 사실 별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던데요. 만약에 우리 뇌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다면 우리의 뇌는 단순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단순함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거다 라고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즉 뇌는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 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죠. 뇌에서 얼마나 다양한 세포가 있는가. 아까 세포가 860억 개 곱하기 2 정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한 것도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뇌에 다양한 뉴런들이 있을 텐데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도 최근에나 비로소 조금씩 밝혀지고 있어요. 1000조 개의 연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낮습니다. 또 뇌가 오늘 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요. 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뇌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것도 몇 가지를 알고 있지만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거를 나열해 보면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과학자는 무엇을 모르느냐라는 것보다는 모르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생각하고 그것을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미니 뇌 기술은 결국은 우리가 뇌에 대해 모르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굉장히 최근에 떠오르는 중요한 모델이다. 미니 뇌를 이용해서 얼마나 다양한 세포가 있고 어떻게 연결이 이루어지고 뇌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를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미니 뇌 말고도 뇌를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은 최근에만 있었던 생각은 아니겠죠.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프린터로 찍어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말은 좋지만 사실은 860억 개와 1000조 개의 연결을 프린터로 찍어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미세 유체칩이나 마이크로 패턴 기술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특정한 국면을 모사하는 뇌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또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브레인이라고 통칭해서 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역시 생체 재료, 세포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뉴런이라는 재료를 쓰진 않지만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것과 비슷한 효용감이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뇌와 비슷하게 작동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뇌를 만드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개발해서 하고 있는 일들인데요. 미니뇌, 뇌 오가노이드도 여기에서부터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조금 더 뇌가, 사람의 뇌가 배 발달할 때, 우리가 태아에서부터 발달해서 뇌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3차원의 뇌를 만드는 것이 미니뇌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좀 더 생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뇌를 만들어 보자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이제 시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미니 뇌를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을 통해서 뇌를 만들게 될 텐데요. 우리가 태아는, 그리고 우리 배야, 우리 몸은 전체가 결국은 줄기세포로부터 유래해서 온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니 뇌를 만들기 위해서도 원재료는 줄기세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줄기세포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모든 종류의 세포가 될 수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꺼내서 세포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실험실에서 배양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신야 야마나카라는 일본 교수가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복제 기술이죠. 사람의 체세포, 즉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서 이 머리카락으로부터 꺼낸 일부의 세포를 줄기세포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줄기세포로 다시 바꿔지면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우리 온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놀라운 기술이 되겠죠. 이렇게 분화되어 버렸던 체세포를 분화가 된 것을 되돌려서 줄기세포와 유사한 세포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론적으로 말하면 미니 뇌를 위한 원재료는 줄기세포고, 이것은 우리 각각 모든 사람의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이 줄기세포로부터 다시 미니 뇌를 만들면 나와 적어도 유전자 조성이 같고 상당히 유사성이 높은 미니뇌, 나만의 미니뇌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게 이제 줄기세포가 되겠고요. 줄기세포는 다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양을 하면 이렇게 뉴런, 이렇게 삐쭉삐쭉한 이런 게 뉴런이에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교세포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다양한 세포들이 몰려있는 이런 장면들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3차원으로 배양해서 만드는 게 미니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줄기세포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가노이드,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뇌 오가노이드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고요. 언론에 나갈 때나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는 미니뇌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줄기세포를 가지고 오가노이드를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온 슬라이드고요. 원래 줄기세포는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줄기세포는 자가 증식을 해서 줄기세포 개수를 계속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하고 똑같은 세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무한히 증식이 가능한 세포이겠죠. 뿐만 아니라 다분화능을 가지고 있어서 줄기세포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가 복제와 다분화능이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치료나 연구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화 조절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어떤 조건을 만들면 자가 복제를 유지할까? 어떤 조건을 바꾸면 이것이 분화하게 되고 특정한 어떤 조건을 주면 이것은 전부 간세포로, 전부 뇌세포로, 전부 근육세포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을 연구하고 있었고요. 이것에 발전해서 오가노이드, 미니뇌 기술은 결국은 발달 과정, 발생 과정을 재현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을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을
자기조직화라고 부릅니다. 자기조직화란 이제 외부에서 어떤 명령이 있거나 어떤 특정한 뭐가 없어도 물질적인 특징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현상을 자기조직화라고 불러요.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대표적인 자기조직화 중에 하나의 현상인데요. 이게 이제 뭐 우유 같은 데다가 우유방울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 이제 물방울이 튈 때 보면 이걸 이제 왕관 현상이라고 부르죠. 왕관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자기조직화의 모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왕관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는 외부에서 무슨 물리적으로 어떤 특정한 제도를 해서 고안을 해서 전자기를 걸고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리면 이 안에 있는 우유 입자가 가지고 있는 유체역학적인 물리적 특성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런 왕관 모양 같은 걸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리학적인 이런 현상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생명체도 이런 자기조직화라는 기본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모양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저희가 저희 연구실에서 찍었던 이제 하나의 사진인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빨간색 세포하고 초록색 세포를 이제 뭔지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걸 두 개를 색깔을 입혀가지고 두 세포를 섞어놨어요.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떨어져 있던 세포들이 뭉치기 시작하고 빨간 세포는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고 초록색 세포는 이것을 감싸는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죠. 자, 이 마술은 어떻게 보면 마술 같죠? 이런 마술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단지 빨간 세포와 초록 세포는 서로 결합하고자 하는 힘이 서로 약간 달라요. 빨간색이 서로 엉기려는 힘이 더 세거든요. 그런데 빨간색과 초록색 세포도 어느 정도는 엉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아주 단순한 조건이죠. 이 단순한 조건에 따라서 빨간 세포는 더 세게 뭉치니까 뭉친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초록색 세포는 뭉치긴 뭉치는데 안쪽보다는 바깥을 감싸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요 모양, 이렇게 세포들이 배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요 배열 특성에 따라서 피부는 거죽에 있고 근육은 안쪽에 있고 내장은 가장 속에 있는 이런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구조가 이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 현상을 바로 자기조직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포유류가 발생할 때 이거는 지금 그 올해 네이처라는 굉장히 좀 권위 있는 저널에 난 논문인데요. 이게 줄기세포를 가지고 적당한 조작을 한 다음에 약물을 조금 줄이고 적당한 조작을 한 다음에 이 세포를 그냥 3차원으로 엉겨서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엉겨서 자라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의 배하고 똑같이 특정한 배열 상태를 갖더라 라는 거예요. 이 모양새가 사람의 배하가 발달할 때 모양새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 얘기는 줄기세포 자체가 자기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조직화의 물리적 특성과 이걸 100% 이해 못해도 적절한 환경을 부여해주면 줄기세포가 알아서 모양을 다 잡아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는 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으로 유도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자기조직화 능력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이제 그 한스 슈페만이랑 잉그리드 맹골드라는 이제 독일 과학자들이 굉장히 예전에 굉장히 발견했던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발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이렇게 좋은 현미경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도롱뇽 알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돋보기로 보면 보이니까요. 이 도롱뇽 알에서 사람들이 관찰을 하면서 좀 알아냈던 게 뭐냐 하면 이제 좀 복잡한 얘기지만 포배의 낭배를 거쳐서 모양을 잡거든요. 모양을 잡을 때 원래 제일 바깥에 있는 1단의 세포가 모양을 잡는 시기가 되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신경관, 이렇게 축이 만들어지는 안쪽에 바로 밑에 있는 종류의 세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스 슈페만의 가설은 요 원래 밖에 있다 안으로 쏙 밀려 들어가는 요 세포 덩어리가, 요 조직 덩어리가
신경관을 만들어라라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상상의 영역이었어요. 상상을 증명하기 위해선 실험이란 걸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한 부위라고 생각하는 부위를 뜯어서 다른 도롱뇽 알에 엉뚱한 곳에서 갖다 붙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자기가 가지고 이 배아가 이 도롱뇽 알이 가지고 있던 이 부위에 의해서 신경판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내가 이식한 것에 따라서 신경판이 또 하나 만들어져서 신경판 2개가 돼버리니까 머리가 2개 있고 몸뚱이 2개가 돼 있는 이제 괴물 같은 이런 이게 도롱뇽이 태어나게 된 거죠. 이 현상을 유도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왜 유도냐 하면 내가 이식했던 요 부위가 몸통의 신경관을 만드는데 기여한 게 아니고 원래 이 도롱뇽의 알이 가지고 있던 부위, 이 주변 조직들이 너는 신경관이 돼야 돼 라고 정보만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건 유도라고 불러요. 이 유도 현상이 왜 발생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줄기세포는 한 종류의 세포예요. 자기 조직화란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줄기세포가 덩어리지다고 특정한 상황이 되면 유도라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한 종류의 세포였던 것은 2종류의 세포가 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또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획득하게 되면 또 유도를 하게 되면 2종류의 세포는 4종류의 세포, 8종류의 세포, 수만 종류의 세포가 되겠죠. 그러면서 모양을 잡으면 우리 배아가 만들어지는,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다 이 개념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당시 이제 그 슈페만과 맹골드가 이것을 발견한 이래 거의 60년 동안 연구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이게 맞고 이것을 일으키는 생물학적 원리와 생물학적인 단백질이 뭔지 이런 것을 굉장히 알아온 역사가 결국 어떻게 보면 현대 생물학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대발견이었어요. 요 원리를, 요런 원리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뭐죠? 요 영역에서 나오는 특정한 인자가 이 신경관이 되라 라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요 인자가 뭔지를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서 과학자들이 좀 알아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시험관에 줄기세포를 키우면서 요 인자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순서대로 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장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예전에 사람들이 그렸던 신경계의 그림인데요. 이제 비슷하게 그릴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이게 잠깐 밀렸네요. 척수가 여기 있어야 돼요. 척수는 제일 뒤에 있죠. 전뇌, 중뇌, 후뇌, 척수. 이 각각의 신경계에서 각각의 좀 뭐 복잡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인자들이 높아지거나 억제되는 과정에 의해서 여기는 전뇌가 되고 여기는 중뇌가 되고 후뇌가 된다라는 사실이 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줄기세포, 아까 그 그림이죠. 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키우고 여기다 약물을 똥똥똥똥 처리하면 덩어리져 있는 요 입자, 요게 저희가 만들어낸 뇌오가노이드예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쉬운 과정이고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해서 뭘 처리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놨기 때문에 비로소 요즘 세대에 이르러서 이걸 할 수 있어진 기술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저희 분자세포 생물학회에서는 이제 몰레큘젠 셀즈라는 잡지를 내는데요. 여기에 저희 카이스트 윤기준 교수님이 이제 만들었던 리뷰에 들어있는 그림이에요. 이 역사를 한눈에 보시라고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하나 붙여놨고요. 이런 것에 의해서 처음에 아주 발생하기 역사에 따라서 3차원으로 배양을 하면서 정말 많은 연구자들의 정보가 모이고 쌓여서 이제는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뇌 오가노이드, 미니뇌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 2000년대, 2010년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대단한 역사가 되겠죠. 한두 가지 간단한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이분은 싱가포르에 계신 재현수 교수라는 한국인 과학자예요. 이분이 몇 년 전에 2016년이네요. 중뇌 오가노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람의 미니뇌를 만든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로부터 그러저러한 방법으로 적당한 인자를 써서 만들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는 사람의 중내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보니까 이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어때요? 까만 점들이 박혀 있죠. 이 까만 점이 왜 있냐 하면 사람의 중내에는 특별히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어서 까매요, 거기가. 이게 다른 동물은 안 그렇고요. 주로 사람이나 사람과 비슷한 유인원 일부만 그래요. 굉장히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원재료인 사람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미니 중내를 만들었더니 까매지더라. 즉 사람의 발생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이런 모델을 이용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몰랐던 사람 특이적인 뇌 발달의 신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다음 사람의 발달 중인 태아의 중내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아무도 이제 태아를 연구에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실험실 안에서 배양기 안에서 만든 중내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 별로 없이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뇌의 신비를 정말 많이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렇게 미니 중내를 이렇게 저희가 만든 거는 척수인데요. 척수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이게 보면 몇백 개가 되고 우리 한 300일 정도 거의 1년씩 키우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뇌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고 있는 미니 척수의 그림이에요. 다양한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미니 뇌를 만들면요. 미니 뇌는 뇌이기 때문에 신경 신호라는 걸 만들고 이것은 전기적인 신호이죠. 전기적 신호를 발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키스트의 조일키 박사 연구팀하고 같이 연구를 좀 했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요 슬라이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요 안에 아주 조그만 저희가 만든 미니뇌가 있고, 여기에 아주 작은 전극들을 꼽은 거예요. 이 전극을 통해서 이제 신경이 발화하면, 신호를 내면 이 신호를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미니뇌는 모양만 뇌하고 비슷하고 그 안에 뇌를 구성한다고 알려지는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꽤 신호도 내고 정보를 주고받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기능도 좀 하고 있는 이런 미니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미니뇌를 이용하면 다양한 약물 스크리닝 같은 데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저희가 만든 미니뇌가 어떻게 모양을 바꾸는지를 연구한 것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약물이 되겠는데 발프로에게시드라는 약물은 그 신경계가 신경관이라는 모양을 잡아서 배발생을 하는데 이 관 형성을 만드는 걸 억제한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비슷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약물의 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정상의 경우에는 이 꼬불꼬불 모양이 꼬부라져서 안으로 관같이 생긴 게 만들어지면서 다시 동그래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약물 처리를 하면 농도 의존적으로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하고 고농도가 되면 막 세포가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뇌 오가노이드를 이용하면 다양한 약물의 특성을 테스트할 수 있고 혹시 이 약물을 환자에 처리하면 혹시 부작용 같은 게 나지 않을까?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뇌 오가노이드를 이용하면 질환과 비슷한 현상을 관찰할 수도 있고 정상적인 배 발생을 관찰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물 스크리닝, 어떤 치료제 기능 검사 이런 것에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미니뇌 오가노이드 기술이 완전하진 않아서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강의를 뭘 모르는지로 시작했고 우리가 미니뇌 기술을 이용하면 뭐를 좀 알 수 있어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다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가노이드 기술로 완전한 뇌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그 뇌 자체도 뇌의 일부분만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조그만 미니뇌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뇌를 만약에 우리 몸으로부터 분리해 놓으면 뇌는 정상이 될 수가 없죠. 뇌는 항상 몸에 몸에 있는 장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의미의 인간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뇌를 만들려면 몸까지 다 만들어야 돼요. 그 얘기는 인간 복제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나 오가노이드 기술이 좋은 점은 인간을 복제하면 그것은 아마 윤리적인 문제를 크게 일으키겠죠. 윤리적인 문제 없이 뇌의 아주 극히 일부만을 만들어서 이거를 연구에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뇌를 만든다고 생각을 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뇌 신경계는 우리의 경험을 넣어서 신경 회로목을 계속 바꾸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기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각의 많은 양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은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우리 몸에서 체세포를 꺼내서 그 역분화를 시켜서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다시 나하고 똑같은 나의 미니뇌를 만든다고 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니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니뇌 기술이 가지고 있다 해도 생각을 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생각을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려면 경험을 반복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저희 세대는 아니고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세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고요. 지금 한 30분 정도인가요? 남짓에 강의를 즐겁게 듣고 또 많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